금요일 되니까 토요일 되면 쉬고 하니까 확실히 금요일입니까? 예, 들뜨기도 하지만 그냥 토요일 날 쉬면 이제 금요일 또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람이 당연히 말 잡으면 경미하고 싶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40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 종류입니다. 이거는 법률행위도 교수님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그 분류 중에 아까 제가 2번 이행의 문제에 따라서 의무부담행위냐, 거기 오른쪽 말입니다. 처분행위냐 나눴었죠. 그래서 의무부담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의무부담행위. 그 대표적인 무슨 행위다? 채권행위. 처분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물권행위입니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나누는 게 왼쪽에 방금 제가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다 했죠?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다. 양파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인데 제가 양파 가지고 있으면 양파 몇 개인지를 물어본지를 안 했죠. 그래서 양파 몇 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다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표시 하나만 가지고 있는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표시 하나만 가지고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의사표시가 두 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서로 대립합니다.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사표시가 딱 이렇게 합치돼야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법률행위 중에서 가장 많고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라고? 계약입니다. 그래서 채권계약이든 물권계약이든 점역계약이든 교환계약이든 뒤에 계약자만 들어가면 의사표시가 몇 개 있다? 두 개 있습니다. 한 사람은 팔겠다, 한 사람은 사겠다. 대립합니다. 이게 딱 합치돼야만 성립되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이 법률행위 중에서 가장 많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사적 자치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법률행위 그러면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자의 원칙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두 개 이상 있는 것은 계약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고 같은 내용의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 있어야만이 성립되는 법률행위. 이걸 합동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합동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사단법인 설립행위 등입니다. 여러분 단체는 몇 사람 이상 모여야 된다? 두 사람. 그럼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A도 사단법인을 설립하자, B도 사단법인을 설립하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 사람 하자 안 하자가 아니고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 있어야만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합동행위란 개념에는 상대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합동행위는 통정허위표시 이런 게 적용이 아니 됩니다. 쌍방대리 이런 게 적용이 아니 돼요. 왜냐하면 쌍방을 대립할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처음 들으신 분 나중에 나옵니다. 눈빛을 보면 곤란한 표정을 짓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할 때 공부하신 분은 알 수 있고 아직 안 한 부분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쌍방대리 적용 안 된다. 그런데 이 합동행위라는 개념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이고 민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합동행위라는 개념을 따로 인정 안 하는 학자들이 더 다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요 두 개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단독행위가 중요한데 이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나눠봅니다.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게 상계, 추인, 동의, 면제, 취소, 해제, 해지, 철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유언, 제압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만 있다고? 하나만 있다 했죠. 그 의사표시가 하나 있는데 그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권리가 변동되지만 그 의사표시를 전 지구를 통틀어서 딱 특정인에게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특정인이 그 의사표시를 수령해야만 효력이 발생하지 그 외의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 말입니다. 갑과 알 사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매수인 을이 잔금을 줘야 되는데 잔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갑은 이 매매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이 해지하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결국 권리를 소멸시키죠. 근데 요거는 해지한다는 갑의 의사만 있으면 됩니다. 해지한다는 갑의 의사에 있으면 되지 을의 의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 갑의 해지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요 매매는 소급해서 소멸하는데 이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지리산 골짜기 가서 해지한다 그럼 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병에게도 해주서는 안 됩니다. 전 지구를 통틀어서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 딱 을에게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권리가 변동되지만 그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딱 특정되어 있는 것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권 포기는 여러분이 볼펜 소유권 포기할 때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예,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 볼펜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뒤에 사람이 주면서 아싸 내 거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그 소유권을 볼펜 소유권 포기한다는 의사가 없었죠. 그럼 볼펜 잃어버렸습니다. 주세요 하면 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소유권 포기 안 했다니까. 그래서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소유권 포기할 때 내 의사만 있으면 되죠. 근데 내 의사를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구청에 신고해야 됩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고. 이렇게 포기한다는 의사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 포기한다는 자의 의사가 있으면 되는데 그걸 특정인에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포기한다는 그 의사표시를 누가 수령할 자가 없다니까. 그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되겠습니까? 수령할 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단독행위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유언도 마찬가지죠. 유언은 살아서 하는 겁니까? 돌아가실 때 한다고 그랬습니까? 유언은 살아있을 때 합니다. 돌아가실 때 무슨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유언을 합니까? 돌아가시는데 지금 유언은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유언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사망하면서 유언에다가 대한민국에서 민법을 강의하는 이종선에게 500억을 준다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럼 나는 그 유언한 줄 알아서 몰랐어? 몰라서도 사망하면 나는 500억 받을 수 있게 없게. 그러니까 그 유언할 때 그 의사표시를 누가 특정이 수령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도 효력이 발생한다니까. 그럼 나는 500억 받는 겁니다. 그럼 다음 주 나온다 안 나온다? 기분만 해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겁니다. 이거 아주 여러분한테 1000만 원씩 다 나눠드릴 겁니다. 1000만 원씩 다 나눠드리면 괜찮겠죠? 네. 좋아. 안 좋은 사람 200 더 준다 내가. 자, 100억 되면 다른 사람들은 100억 되면 더 돈 벌고 싶다는데 솔직히 저는 진짜 자아실현 이런 거 하기 싫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일을 하는 이유가 자아실현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데 난 그런 거 싫어. 난 자아실현 안 해도 돼.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그럴래요. 그래서 요즘 음식 프로 많지 않습니까? 그거 따라서 하고 집사람 어디 내보내고 아침에 출근시키고 이렇게 하고 싶어. 난 그거 딱 싫어요, 그거. 나 그럼 집에 있는 것도 훨씬 깨끗이 살 수 있어. 냉장고도 깨끗이 치우고 성수도 내가 안 밀리고 딱 오기 전에 내가 딱 쓰레기통 다 버리고 갈 거야. 꼭 저녁에 들어갈 때 신발 벗지 말고 쓰레기통이나 버리고. 나 그렇게 안 시킬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집도 깨끗이 치우고 냄비도 그렇게 더럽게 안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어. 더러워서 못 본다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냉장고 까만 봉지 다 부셔버릴 거야 내가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습니다. 애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벤트로 음식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안 넘어 하여튼 그런 일이 인줄 보십시오. 그럼 요게 요 두 가지인데 이걸 암기를 해야 되느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요 왼쪽에 위에 있는 것은 상추 동면치의 철 이렇게 온다고 그랬습니다. 상추도 동면을 취한다 이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용됩니다. 상추 동면치의 철. 상추를 언제
잠을 자느냐? 겨울철, 철이라 하면 됩니다. 상추, 동면, 지해철 그렇습니다. 이게 상계, 추인, 동의, 면제인데 이게 자세한 내용은 뒤에 저절로 나옵니다. 다음에 유재서의가 소유권을 포기했다. 유재포 이렇게 옵니다. 유재포 이로 외우면 됩니다. 유언,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입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암기하지 않으면 뒤에 공부할 때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를 펴보면 재산 증감에 따른 분류가 또 나옵니다. 그게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로 나누는데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은 법률행위는 맞죠? 이렇게 함으로써 내 아파트 소유권이 없어집니다. 대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갑니다. 이렇게 내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이런 법률행위를 출연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내 재산을 재단법인에 출연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장학재단에 출연한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 정여계약이 체결됩니다. 정여계약을 하게 되면 정여자의 소유권은 없어지고 수정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결국은 타인 재산을 증가시키고 내 재산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정여계약도 출연행위입니다. 그런데 방금 봤던 우리가 소유권 포기입니다. 갑이 갖고 있던 자전거 소유권을 포기했다. 볼펜 소유권을 포기했다. 그럼 내 소유권이 성멸되겠죠? 없어집니다. 내 재산이 감소된다. 그렇다고 타인의 재산이 증가됩니까? 볼펜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데 타인 재산 증가 안 되죠? 이렇게 내 재산이 감소되더라도 타인 재산 증감과 관계없거나 아니면 대리권 수혜행위처럼 재산 증감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법률행위를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유권 포기가 대표적인 비출연행위입니다. 그런데 요 위에 보면 요 갑은 매매함으로써 대신 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국은 이 갑은 자기 소유권이 상실되는 대가로 대금을 받죠. 이렇게 대가 있는 출연행위를 유상행위라 그래요. 그럼 요 계약을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여계약은 지금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가 없는 출연행위를 무상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계약을 무상계약이다 그럽니다. 나중에 실제로는 계약에서 배웁니다. 무상계약입니다. 무상, 유상으로 나눕니다. 그럼 무상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정여. 그래서 무상에는 정여와 사용대차가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할 때 대가를 주지 않고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빌리더라도 돈 안 주고, 즉 차인 비급하지 않고 빌리면 아파트 사용대차라 그러고, 옆에 있는 볼펜도 대가를 주고 빌리면 볼펜 임대차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가 없는 걸 사용대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사무상 이렇게 옵니다. 이번에 옛날에 이미숙과 이정재가 주연하는 영화 정사라는 영화가 있어요.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인생무상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사무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정사무상입니다. 이거는 19금입니다. 19금입니다. 뽕과 함께 이미수희가 했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정사무상입니다. 그런데 부담부 정여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정여는 해주는데 부담을 시키는 것. 예컨대 내가 이 논밭을 너에게 정여하마. 대신 너가 제사를 너가 더 내달라. 내가 이 토지를 너에게 주마. 다만 이 토지 안에 3년간 골채 채취권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부담을 주면서 정리하는 게 부담부 정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364페이지를 펴보십시오. 364페이지 보면 그게 지금 계약의 종류가 다시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무상계약 나오죠? 우리 시험에 여기서 나오는데 그게 무상에 보면 3번 구별 실익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2번을 보면 상대방 부담 있는 정여, 가로 안에 부담부 정여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상이지만 부담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유상계약을 준용합니다. 무슨 범위 내에서는 부담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유상계약을 준용하고 모든 유상계약은 매매에서의 담보 책임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부담부 정여는 무상이지만 부담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부담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뭘 준용한다고? 유상행위를 준용합니다. 부상행위. 그래서 42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유무상행위 되어 있죠? 그게 유무상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보면 그러나 대가적 출연을 촉구하라는 부담부 유정은 유상행위다 되어 있죠? 요거는 그 부담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유상행위다는 뜻입니다. 부담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유상행위입니다. 그래서 유상행위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뭐 된다? 준용됩니다. 여러분 정년은 계약일까요? 단독행위일까요? 내가 방금 정년은 계약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정년은 계약이라니까. 그러니까 뒤에 방금 제가 324페이지는 계약을 공부했다니까. 계약. 그게 정려계약 나왔지 않습니까? 정년은 계약입니다. 유언은 단독행위입니다. 그러나 정려계약은 단독행위가 아니라니까. 계약이라니까. 계약. 그래서 여기는 유인행위, 무인행위, 무상행위, 유상행위는 모든 법률행위를 공통하는 이야기고 뒤에 있는 것은 계약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생략된 겁니다. 유상 부담부 정려는 무슨 범위 내에서는 부담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유상행위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그게 유무인행위, 신탁행위는 다 물권법 할 때 할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43페이지 3번 주된행위, 종된행위 있죠. 이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보셔야 됩니다. 다른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는 걸 전자해서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종된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갑과 할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갚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갑이 갖고 있던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해주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체결하게 되면 을은 이 갑에게 돈을 달라는 채권도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저당권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을은 지금 권리를 두 개 갖고 있습니다. 채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습니다. 금전 채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중에 어느 것이 주된 권리냐 이 말입니다. 어느 것이 주된 권리다? 요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왜냐? 저당권이란 담보물권은 담보할 채권이 있어야만이 저당권이 존재하지. 그러면 채권이 없는데 담보물권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떤 이유든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담보물권은 소멸됩니다. 그게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는 전자에서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저당권 설정 계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요게 주된 행위, 요게 종된 행위입니다. 종된 행위. 그래서 이것도 담보물권 하면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만일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저당권 설정해준다는 계약도 효력이 없습니다. 돈 빌리는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무슨 저당권 설정 계약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지. 이런 것을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 재산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종전에 있던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부부 재산 계약할 수 있어요. 요거는 두 사람 사이 무슨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까? 혼인을 전제로 합니다. 혼인이 없으면 부부 재산 계약이라는 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 재산 계약은 혼인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혼도 계약 아닙니까? 예, 청약과 성락이 합쳐져야 되는데 그때는 청약이라 그러지 않고 청혼이라고 말합니다. 청혼을 하는 거죠. 그걸 꼭 남자가 하면서 요즘은 프로포즈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꼭 무릎을 꿇고 뭐라고 그럽니다. 무슨 죄지었습니까? 무릎 꿇고 뭐하고. 예? 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이 결혼할래? 싫어? 그럼 하지 마. 이러면 되는데 무릎을 꿇고 막 반지를 주고 난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하라 그러면 그걸 안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할 때 어떻게 하겠냐?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너 나 머리 살릴 수 있느냐? 그러면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미리 못을 박아놔야 돼. 내가 혹 일을 하기 싫으면 네가 내 도신 벌어가지고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으면 결혼하겠다. 이렇게 해야 뒤에 뒤탈이 없어. 총학들 잘 생각해봐. 무슨 이야기 하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자, 주된 행위, 종된 행위를 했습니다. 부부 재산 계약은 혼인의 종된 계약이다. 여기 주된 계약, 종된 계약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방금 요게 뭐냐면 전부 다 법률행위입니다. 출연행위도 법률행위고 비출연행위도 법률행위입니다. 유상행위도 법률행위고 무상행위도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를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본 겁니다. 다음에 방금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킬 수 있다 했죠. 그 법률행위가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 요건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 말은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행위 성립요건은 다시 그것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출연이든 비출연이든 물권이든 채권이든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되는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공통된다. 일반적으로 표현하다. 일반적 성립요건입니다.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공부했었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의사표시의 주체, 당사자, 의사표시의 내용,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없으면 아예 법률행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되지만 특별한 법률행위는 이거 외에 다른 것도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 특별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혼인의 경우는 혼인하겠다는 의사표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신고해야 돼요. 혼인 신고하지 않으면 혼인이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는 법률혼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행위 할 때 다 신고하는 게 아니고 혼인할 때만 필요하니까 이런 신고는 특별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아이스크림 사물 때 신고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특별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4페이지 보면 거기에 특별 성립요건이라고 나와있죠. 예. 유언할 때는 일정한 방식, 민법에서 말하는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갖춰줘야 돼요. 그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유언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거는 유언할 때만 필요한 것이니까 이런 방식 등은 특별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음에 그럼 성립하면 바로 효력이 있냐? 아닙니다. 당사자에 따라도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컨대 갑과 알 사이에 자전거 매매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하고 보니까 분명히 매매계약서 도장 찍었습니다. 도장 찍었다가 뭐했다? 성립했죠. 나중에 보니까 이 을이 8살짜림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성립됐다 해서 이 8살짜리에게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8살짜리는 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가진 의미와 함으로써 어떤 권리 의무를 가지는지 그 결과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의사능력이라고 해요. 의사능력 없는 자가 하면 그 법률행위는 비록 성립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성립한다고 바로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다음에 목적이 있더라도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좀 이따 다 할 겁니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을에게 3억을 준다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A를 살인하면 이런 겁니다. 도장 찍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목적이 지금 사람을 살인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비록 성립하더라도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목적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의사 표시가 있더라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갑과 을 사이 아파트 매매 계약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갑은 매매하기 싫었는데 을이 시퍼런 칼을 들이댄 겁니다. 강제로 협박을 했다? 강박했다 그럽니다. 그럼 매매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이 을이은 갑은 지금 자기 의사를 할 때 타인의 강압적 의사에 모두에서 내가 의사결정했으니까 비록 성립하더라도 이 매매 계약은 효력을 나타내면 아니 되죠.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성립하더라도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은 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것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나 이 효력 요건도 특별 효력 요건이 있을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만일 법률행위 할 때 조건이나 기한을 붙였을 때는 조건이나 기한이 성취되거나 도래야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갑과 할 사이에 내가 너에게 이 아파트를 공짜로 주마. 감사합니다. 정액계약을 1월 1일 날 했어요. 성립했다 이 말입니다. 단 이번 공개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그럽니다. 그럼 비록 성립은 1월 1일 날 했지만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합격. 이 합격이 돼야만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력이 발생하죠. 합격을 뭐로 했다? 조건했잖아요. 그럼 모든 정리할 때 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니까 조건은 특별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과 관계없이 성립은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 아파트를 주마. 감사합니다. 단 등기는 5월 1일 날 해주겠다. 그럼 성립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력 언제 한다고? 5월 1일 날. 5월 1일 날은 장래에 도래한 거 아닙니까? 이게 기한이다 이 말입니다. 기한이 도래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대리권이 존재야만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됩니다. 예컨대 갑의 아파트를 나는 갑의 대리인 어림이다라는 자가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있는 걸 믿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도장 확 찍었습니다. 성립해서 안 했어요? 도장 찍으면 성립했죠? 그럼 대리에서는 효과가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면 본인한테 가야 되는. 나중에 보니까 대리권이 없더라. 그럼 비록 성립하더라도 본인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리 효과가 본인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는 대리인을 통해서 했을 때는 대리권의 존재가 특별 효력 요건,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다 이 뜻입니다. 갑과 할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했어요. 허가구역 내에서는 매매했을 때 도장 확 찍었다. 성립했죠? 그래도 뭐가 나타나면 허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대리행에서 대리권의 존재 되어 있습니까? 조건 기한에서 조건은 성취, 유언자에서 유언이 사망. 아무리 유언하더라도 유언은 성립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성립한다 했죠. 그러나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사후행위라 그래요. 자, 그래서 유언은 사후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특별 무슨 요건? 효력 요건입니다. 그러면 만일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못 갖췄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불성립 내지 부존재라고 합니다. 아예 두 사람 사이에 법률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분과 제 사이에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서 협상을 합니다. 협상이 결렬됐어요. 도장 안 찍었습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해서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하면 우리 둘 사이에 법률 관계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건 남남입니다. 그래서 불성립, 부존재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성립했는데 요 효력 요건을 못 갖췄을 때 어떨 거냐. 아예 처음부터 도장을 안 찍으면 좋은데 도장은 찍었습니다. 그럼 할 수 없이 효력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효력이 발생 안 한다. 그걸 두 마디로 줄이면 무효 아닙니까? 그래서 무효 아니면 취소가 되는 거죠.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니까 결국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니 취소니 하는 것은 무슨 요건을 못 갖췄을 때? 그렇습니다.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무효 취소 그럽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고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러면 이 성립 요건을 갖춘지 안 갖춘지는 누가 입증하느냐? 문제가 생깁니다. 성립 요건을 갖춘지 안 갖추는지는 첫 번째 성립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성립 요건은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그럼 효력 요건도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성립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성립됐다고만 입증하면 효력 요건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효력 요건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뭐하는 자? 부정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부정하게 되면 그 효력은 뭐가 된다? 무효. 그래서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 그러면 항상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그러면 됩니다. 그게 2번 나옵니까? 네, 입증 책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입증 책임. 자, 그러면 우리 민총 시험 범위가 법률행위가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간다 했죠. 근데 법률행위가 시험 범위 들어가는데 우리는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했다는 전자에서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률행위가 시험 범위 들어간다는 것은 법률행위 무슨 요건이 시험 범위 들어간다? 요 효력 요건이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그래 중에서 요 능력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 목적부터가 들어갑니다. 목적부터. 103조부터. 그래서 민총 마칠 때까지 무슨 말이 나온다? 무효니 시손해 하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게 되니까. 그래서 요 목적부터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여러분 책은 46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3월 달에는 요 45페이지 앞에까지는 1시간 강의를 하고 5월 달부터는 46페이지 앞에 부분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46페이지부터 강의합니다. 왜냐고? 여기부터가 시험 범위 들어간다니까. 앞에 것은 그냥 종합문제 나중에 객관식만 풀어봐도 됩니다. 다만 앞에 지금까지 했던 걸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단독으로 안 나온다는 게 이게 모르면 뒤에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읽어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1, 2월 달, 3월 달에 읽어봐야 되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에 게 읽기 싫어집니다. 그때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같은 콩을 심더라도 어떤 것은 떡잎이 잘 자라고 많이 달리는 게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재수를 하게 되면 공부를 더 오래 했으니까 점수가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재수생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던 수석이 잘 안 나오고 사법고시도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공부를 안 하는 경우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잘 점수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토양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언제 내 토양이 만들어지냐면 몰랐을 때 어떤 것이든 제일 먼저 몰랐을 때 처음 접할 때 있죠. 그때 사람의 신선한 가격을 내가 자격을 받습니다. 그 자격이 얼마나 크냐 열심히 한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나중에 물을 주면 크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 어떤 사람은 50점에서 걸리고 어떤 사람은 80점까지 올라갑니다. 50점에서 60점 올랐는데 굉장히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공부했을 때는 잘 안 올라갑니다. 처음 몰랐을 때 그때 모를 때 그때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모를 때 왜냐하면 사람이 처음 받아들일 때 제일 생경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온몸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계속했던 거는 여러분 잘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골목길 나올 때 골목 앞쪽 옆쪽에 꽃이 어떤 게 피는지 잘 모른다니까. 그럼 만약 새로 집을 옮겼을 때는 그 길을 가면서 다 보인다니까. 그럼 나한테 즐거움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진다니까. 여러분 지금 그냥 평상시 오는 길이만 생각하지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잖아요. 그러나 그 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은 똑같은 길을 가면서 훨씬 더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은 항상 사람이 신기한 것을 즐거움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생각도 해주게 되니까. 모르는 상태에 읽어볼 때 열심히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크기가 달라집니다. 점수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적게 올라.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큰 콩 되느냐 작은 콩 되느냐. 우린 콩만 되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그때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앞에 부분도 그래서 많이 읽어보면 제일 처음 모를 때 많이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뭘 본다? 요 목적부터 보는 것인데 요 능력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 했죠. 안 들어가는데 이게 나중에 취소할 때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요거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45페이지 당사자 능력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그 능력은 첫 번째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권리 능력이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능력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만 된다 했죠? 아까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생존하는 또한 뭐 사람이 된다 그랬는데 이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만일 권리 능력 없는 자가 법률행위 했다. 그 법률행위는 뭐가 되게? 무효가 됩니다. 두 번째, 권리 능력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냐? 아니죠. 조금 전에 제가 말하듯이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정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입니다. 즉 개별적이라는 것은 현재는 12세 정도가 되면 대부분 뭐 의사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인지가 뛰어난 애는 10살짜리도 박사학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뛰어나지 않은 애는 12살이 아니고 13살 되더라도 인지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개별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이라는 말은 45세 건장한 남자는 언제나 의사 능력이 있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우리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소주 3병 반이나 먹고 매매한 사람이 있어요. 그 나중에 이 사람이 스스로 내가 무슨 능력이 없다? 의사 능력이 없어서 무효라고 소송을 정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문 첫 번째가 소주 3병 반이나 먹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 없다?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은 언제나 의사 능력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매매할 때 그때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개별적으로 틀리고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다.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 우리가 흔히 범죄를 말할 때도 폭행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명정 상태에서 즉 술이 취한 상태에서 행위를 하게 되면 형을 감해준다든지 면해주는 경우가 있죠. 우리 일반 감정에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술을 먹고 그런 짓을 했으면 더 비난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술을 먹은 상태에서는 내가 행위를 하는 것이 나쁜지 아닌지 인지를 못하니까 비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 있는 사람한테는 무죄로 풀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신병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게 미국 아닙니까? 이상한 병을 만든다니까. 왜 그냥 그런 병을 뭐 인격이 2개 있다는 동 자아가 2개 있다는 동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때 범죄를 저지를 때는 이 사람이 아니니까 죄를 못 져요. 그래서 무죄를 풀려는 게 변호사들이 그렇게 해서 무죄를 풀려놓는 게 정신병과 걸려 있는 게 제일 좋다니까. 그것도 안 되면 무슨 상태에 있다? 만취 상태에 있다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만취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그때 행위를 할 때 그런 뭐가 없었다고? 예, 그런 의사능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비난 가능성이 없으니까 감형을 해주게 돼 있어요. 우리 감정과 안 맞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술 먹은 상태에서 했으니까 이게 지금 어린애가 행위를 한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 비난을 못 하는 거죠. 의사 능력에 관한 겁니다. 술을 먹고 그런 짓 했으니까 더 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자, 다음에 마지막에 행위 능력. 이건 보람보람 무슨 능력입니까? 그러면 행위자 붙으니까 무슨 하려?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사 능력이 있으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의사 능력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니까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거와는 달리 이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니까 신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는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정해서 여기에 미달하는 자는 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객관적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요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흔히 옛날에는 행위 무능의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요즘은 이걸 행위 무능의자 그러지 않고 법률행위를 제한한다 해서 제한능력자다 이렇게 불리고요. 바뀌었습니다. 현재 우리 민법에서 제한능력자로 보는 사람 일반적인 것은 3사람 다음에 특별한 경우 하는 건 4사람 그래서 4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누구다? 그렇죠. 그게 미성년자 되어 있을 겁니다. 미성년자는 몇 세 안 됐다고? 그렇죠. 19세 안 달하지 않은 자입니다. 지금 선거 연령을 다시 18세로 나눈다는 말이 있죠. 낮출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이제 또 민법이 바뀌면 18세가 성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 등이 있어야 됩니다. 없이 법률행위했다. 그럼 그 행위를 뭐 할 수 있느냐? 취소할 수 있어요. 다음에 옛날에 금치산자라는 말을 들었죠. 그 금치산자가 없어지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성년 후견이라 그래요. 요 피성년 후견이 옛날에 말하는 금치산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렬됐다라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렬됐다는 늘 정신없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완전히 갔다래서 왔다리 안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다시 피 밑에 보면 뭐가 있다? 한정후견이라 있죠. 이건 한정후견 심판받은 사람을 피한정후견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한정치산자입니다. 그는 사무관리가 지속적으로 결렬된 게 아니고 뭐라 되어 있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한정후견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법률행위 할 때 옛날에는 피성년 후견인 다시 금시산자는 아예 못하게 만들었는데 요 일단의 행위를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요즘은 여러분 요 피성년 후견인 또 거기에 보면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을 때는
취소 못합니다. 그런 거는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볼펜 한 자로 살 때마다 동의 없고 이런 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조금은. 다음에 마지막에 피특정 후견인인데 이것은 좀 다른 겁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건데, 예컨대 내가 지금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머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완쾌될 때는 6개월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6개월간은 나는 지금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 6개월 기간 동안만 특정인에게 후견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할아버지가 치매 현상이 있는데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부동산을 처분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다른 행위는 그대로 능력을 두고 부동산 처분에 관해서만 능력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있죠. 마지막 일시적 후원, 그러니까 영원이 아니고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해서 후원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제한하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피특정 후견이라 그럽니다. 요거는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 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자, 요게 피특정 후견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받는데 요게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갔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나중에 취소를 공부할 때 요 제한 능력자란 말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오는 거는 우리는 미성년자밖에 안 나옵니다. 예,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 얻지 않고 법률행위 하게 되면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목적의 유효권 46페이지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니다.